문제는 금리예요. 금리가 움직이면 그땐 주가가 빠져요. 그 현금을 한 30-40% 정도 보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꼭 추석이 아니더라도. 네, 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수익을 준 거는 역시 중소형주였어요. 근데 가장 많이 손해를 준 것도 중소형주였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추석 연휴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스케줄이 나오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보면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결국 이러한 얘기는 금리 인상도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거 정말 주식시장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뭐 0.25 올렸지만 뭐 별일 없었잖아요. 워낙 금리가 낮은 상황이니까. 워낙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이 되니까 별일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당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금리를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내 금리, 국내 금리는 뭐 이미 한국은행이 얘기했으니까 한 차례 더 올리겠다 이랬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이죠. 그건 당연히 악영향이지만 우리나라 금리가 한 차례 더 뭐 0.25%포인트 뭐 정도 움직인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크게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오히려 요새 이제 환율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그렇죠. 예, 오히려 약간 사이드 이펙트로 그런 것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금리가 흔들리면 이게 전 세계가 다 흔들리니까 이게 진짜 큰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이게 얘기가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은 뭐 이번 우리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바로 아니더라도 뭐 금년이래야 몇 달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11월, 뭐 10월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뭐 다음 달이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결국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장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금리예요. 금리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테이퍼링을 해서 뭐 자산 매입을 좀 축소시키고 뭐 이런 거 하고 금리를 손을 대는 거 하고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이제 긴축을 시작하는 시그널은 이제 이런 자산 매입의 규모를 움직이는 거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시장이 뭐 그렇게 큰 충격을 안 받아요.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가. 근데 문제는 금리예요. 금리가 움직이면 그땐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년 말 정도에 금리를 손대지 않겠느냐, 미국 금리가. 그렇게 본다면 일단 그때까지는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지금 이제 다 주식 투자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하는 우리 한국은행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오히려 주식 경기가 좋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주가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서는 정말 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게 연준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로 일단은 뭐 파월 의장도 멀리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미뤄는 놨는데 그러면 정작 내년 말이 됐을 때 그때의 경제 상황이 어떤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도 빨리빨리 완전 접종률 높이고 뭐 어쨌든간 그렇게 해서 그때 실제적인 그 경기가 살아나는 거랑 맞물려서 금리가 움직이면 그러면 충격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근데 파월 의장이 내년 말에 한다 그랬다고 꼭 해야 되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제부터는 지표예요. 그런 지표들을 자꾸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용이 어떻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속 짚어가면서 이제는 뭐 조금 금리 손대도 이거는 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라는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그 시장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일어날 사단을 그냥 1년 뒤로 밀어놓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준이라는 데서의 고민은 이걸 거예요. 이분들이 이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어떤 솔루션을 찾으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너무 겁을 지금부터 낼 필요는 없다. 그렇게 그렇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물량을 좀 줄여야 되냐, 비중을. 그 다음에 종목도 좀 줄여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쭉 그 전에도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현금을 한 30-40% 정도 보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꼭 추석이 아니더라도. 네. 왜냐하면 지금 추석이라는 연휴가 중간에 끼어 있지만 뭐 7, 8, 9월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풀로 주식을 다 실어야 되는 그런 타임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연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잖아요. 뭐 요새 얘기되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그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휴가 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오늘까지 이제 봤을 때 그럼 시장이 뭐 급변하는 지금 상황에 있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현금과 주식을 같이 가지시고 이 연휴를 그냥 넘어가 보자. 그런 다음에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 좀 확실하게 장이 움직이는 것 같다. 상향으로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차근차근 조금 늦게 사도 그게 훨씬 나은 거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을 줄여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7월부터 계속 하셨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목을 막 많아서 이슈가 이거 될 때 여기 따라가서 물리고 저기 따라가서 물리고 이러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이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몇 개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몇 개 섹터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 예를 들면 2차 전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많아요. 줄여야 된다는 거는 동감을 하는데 뭘 팔고 뭘 남겨야 될지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세요. 먹은 걸 팝니까? 손해난 걸 팝니까? 네, 이게 되게 이제 그렇게밖에 질문하실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종목 그 개를 봐야 돼요. 얘가 어떤 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 뭐 소제품 쪽 포함해서 2차 전지 또 리오프닝. 지금 우리나라 40% 넘었잖아요. 완전 그렇죠. 접종률.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며요. 요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거의 7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개인 투자가가 시장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지표가 뭐냐? 첫 번째 완전 접종률. 완전 접종률. 그게 완전 접종률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데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반할 때는 외국 투자가밖에 없는데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가 완전 접종률이 높으면 외국 투자가가 투자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네. 변수가 좀 사라지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리오프닝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왜 7월부터 MSCI 기준으로 선진국 시장들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는 왜 이런가? 그 차이점이 완전 접종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는 뭐 16세인가 18세 이상 80% 이상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축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환자가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투자에 되게 안정감을 주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외국인 없으면 천수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완전 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연휴 지나고 볼 일이고 또 한 가지는 환율이에요. 이게 환율이 지난번에도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갖다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물론 그렇죠. 외국인들이 사면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팔면 환율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부분이죠. 근데 기조적으로 우리가 지금 1170원, 65원 뭐 이 언저리에 있는 게 되게 이상한 위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뭐가 결정이 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환율하고 이 두 개를 개인 투자가들은 봐야 된다. 그런데 환율이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안정이 안 됐는데 시장이 움직인다? 그럼 페이크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였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이익이 났다? 그러면 입절해야죠. 그게 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그 동시만기 목요일 지나고 나서 금요일부터 외국인들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얘네도 다시 사나? 이거 왜 이러지? 딱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디서 찾았냐면,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지수 그것 때문에 이 리밸런싱을 얘네가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닐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17일이 끝이니까 3일 결제 거래하면 15일이 끝이죠. 그렇죠. 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환율은 아닌데 왜 시장이 이럴까?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가치가 약세가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돼야 외인들이 투자가 확 들어오는데 그러지 않은데도 투자가 들어왔다면 이건 페이크일 가능성이 이건 있다.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단기적 이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이게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가 그거 다 체크하시려면 진짜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뭐 일종의 백종원 씨 하는 만능 간장 비슷한 건데 아주 쉽게 이거를 보는 방법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나는 완전 접종률, 하나는 환율. 이 두 개가 흡족해지면 시장은 간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간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를 통해서 간다. 이 얘기는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다. 이 이야기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주식을 지금 들고 있어야 되냐 혹은 사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월 초서부터 연 초서부터 계속 대형주 뭐 자동차주 무슨 IT주 해가지고 대형주 다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내려만 온 게 아니라 계속 돌을 맞았어요. 돌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외 충격으로 계속 이게 내리는데 뭐 중요한 거 꼭 오면 다 그러게 뭐 LG화학이나 뭐 SK이노베이션 반도체도 가격 때문에 그랬고 뭐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잘 안 그런 데가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걔네들은 오히려 가격 매력이 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두들겨 맞은 것들 많이 떨어진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거를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냐. 또 한 가지는 대형주는 버티면 올라요. 돌아와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잘못 사면 그렇죠. 이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중소형주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재미니까.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으로 하셔라. 응? 나 이거 뭐 자식한테 물려줄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트레이딩에서 내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만큼 되면 얼른 보내는 거를 하시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 뭐 시장에서 이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언급을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가지신 분들의 심리를 좀 알고자 중소형주 정말 조금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왜 오르는지를 모르겠고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한 4, 5% 올라요. 그래서 괜찮네. 그리고 제가 어디 좀 갔다 오고 오후에 딱 한 3시쯤 들어서 딱 보니까 다른 상황이 돼 마이너스 6%가 돼 있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또 하나의 매력은 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거기를 몰빵을 하거나 거기에 뭐 많은 걸 하거나 그냥 10에서 15% 난 이 돈 날려도 좋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이 중소형주 해보시면 또 그거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는데
그 재미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냥 그런 부분이었다. 심리 멘탈을 유지하기 위한 버티기 위한 그런 조금. 거였다. 그러니까 저도 뭐 40몇 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수익을 준 거는 역시 중소형주였어요. 근데 가장 많이 손해를 준 것도 중소형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중소형주는 근데 뭐 중소형주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또 중소형주 나름대로 매력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다가갈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게요. 네. 이게 가격의 변동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 적어도 뭐 업종 섹터별로 구분돼도 그 안에서도 좀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하고 SDI하고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를 배터리 세팅이면 하나는 소재를 달든지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들. 네. 그렇게 하셔야 중소형주도 있어야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섹터 흐름보다는 몸집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또 코스닥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이 넘어가면 또 그쪽만 가고 대형주는 이제 고음같이 앉아 있고 이러니까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요새 이제 제가 들어요. 추석 전에 뭘 팔고 뭘 살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셨잖아요. 그거 갖고 그냥 가세요. 왜냐하면 거기엔 뭐 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특히 올해는 그렇게 어떤 거 하나만 빼갖고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2차전지 리오프닝 또 산업 그 베이직 머티리얼 쪽 이게 많은 분들이 그게 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아니 인플레이션이라며요. 인플레이션이면 뭐가 제일 먼저 오르겠어요. 원자재. 네, 원자재가 제일 먼저 오르죠. 그런데다가 뭐 요새는 이제 원자재 뭐 그거 기초 가격 완전히 그 러우 메터리얼에서 기초 가격 중국 많이 했는데 친환경 그것 때문에 또 그것도 못해서 또 도와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인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죽은 패스트 때도 다 했는데 이거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결국 가면은 그 다음에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도 그렇고 산업 기초제도 그런 애에서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만 갖고 있는 거 이제 한 5, 6개월 남은 대선 정책 테마. 건설주들. 건설 원전은 되게 웃겨요. 원전을 까부셔서 없애는 거에 관련된 애랑 세우는 애랑 똑같아요. 진짜 그 많은 분들이 그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원전 건설을 하는 거 말고 그 뭐죠? 이거 해체.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만든 애가 해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원전 관련주들은 해체 얘기만 나와도 오르고 또 설립 얘기가 나와도 오르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든 애가 해체를 하죠. 그렇지. 조립한 사람이 이게 뭐 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 건축은 이게 진 사람하고 그 파괴하는 사람은 그냥 무너뜨리기만 하니까 포크레인으로 막 찍어도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전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동일한 데 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집 문제, 하우싱 우리 그 집 문제하고 이 원전 문제는 이거는 대선 끝날 때까지 이건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화두로 떠오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으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일부 현금 갖고 그냥 한가위 잘 보내시면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연휴가 끝나고 10월 주식시장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들고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좀 어려운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아서.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뭐 제가 이제 그 현역에 있다면 옛날 같다면 제가 이렇게 뭐 이제 7, 8, 9가 어려웠으니까 이제 추석 지나면 이제 좀 뭐 사는 쪽으로 좀 나아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지금은 뭐 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프리하니까. 네, 그냥 말씀드리면 추석 지나도 어려워요 상황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장이 어렵다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려운데 제일 개인 투자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미리 생각하고 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이번에는 약간 굼뜨게 늦게 가는 게 이익이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대응하자. 네, 그게 오히려 한 발 늦지만 그럼 뭐 팔 때 좀 잘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선 멘탈이 편해지고 안 쫓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둘러서 사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남보다 더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더 오르기 전에 내가 싸게 사갖고 내가 잘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때는 상황을 더 점검하고 내가 한 발 늦게 사도 내가 팔 때 더 잘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멘탈이 안 쫓기니까 시장을 좀 차분하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 접종률하고 환율인데 완전 접종률은 뭐 이루어낼 것 같고 50% 넘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는. 근데 이제 문제가 환율인데 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 헝다그룹 얘기도 제가 했죠. 부동산 그러니까, 그 헝다가 좀 부도 위기 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게 옛날 중국 같으면 뭐 정부가 나서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약간 그 느낌이 중국 정부 느낌이 좀 달라서 약간 경고의 메시지도 주긴 해가지고 보존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걱정인데 그게 뭐 오래진 않지만 우리한테 쇼크는 줄 거예요. 우리한테 쇼크는 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머징 아시아권 투자가 확 위축될 가능성이. 또 우리가 또 1차적으로 또 우리 물량이 또 매도. 우리가 제일 먼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FOMC가 갑자기 또 매파로 돌변해 갖고 폭이 그냥 테이퍼링이나 이런 게 급격하게. 급격하게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모든 초점을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살피면 돼요. 되게 간단한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은에서는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원화 강세를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를 땡길 수도 있는 어떤 좋은 재료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리고 이미 시장이 한 번 더 올릴 거야. 연말 전에 이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막 선제적으로 지금 채권 발행하고 돈 모아 막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0월 연휴 끝나고 10월에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좀 많이 먹겠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천천히 오히려 확인하고 가자. 그 대신 오를 때는 끝까지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버티면서 좀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이 참 어렵기는 한데 근데 어떤 분은 이게 그냥 평소의 주식시장 모습이라고. 그렇죠. 저는 이게 늘 있던 주식시장이었고 작년이 좀 이상한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도 자꾸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시장을 너무 시장에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돈 한 1,000만 원 매매하시면서 일상생활이 안 되신대요. 너무 몰입을 해. 밤에는 나스닥 봐야지. 너무 몰입해 있으시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아예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주식이나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미국 주식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주식도 변동성이 미국 주식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했어요. 미국 시장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finviz.com밖에 보는 게 없는데 우리 시장은 제가 그래도 주워 듣는 게 경험도 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쉬운 게 없어요. 맞아요. 네, 하여튼 많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극복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과 좋은 시간 보냈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